자, 뭐더라 어제 실시간을 못했죠. 오늘 영상을 지금 생각보다 늦은 시간에 와서 찍게 됐는데 어제는 개념 익히기 이것만 풀면 됐었어요. 어제 사실 저 다 이것도 풀지도 못했어. 사실은 우리 반이 이제 분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영어 시간표랑 이제 조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빨리빨리 대응을 못 하겠네. 자, 일단 우리가 2차 방정 첫 번째 날 한 거 보면은 뭘 했었냐면 2차 방정식의 구별, 정의, 2차 방정식이 무엇이냐, 이것이 2차 방정식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뭘 했었냐면 2차 방정식을 풀려고 한다면, 아니, 두 번째 의미는 이게 아니었죠.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뭘 구하는 거야? 근을 구하거나 해를 구하는 것인데, 근 또는 우리가 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얘네의 뜻이 뭐냐라고 하면 식을 뭐하게 하는, 성립하게 하는, 식을 성립하게 하는 어떤 미지수 값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찾으려고 할 때 이걸 어디에서, 2차 방정식에서 누가 식을 성립하게 하는 값이냐를 찾으려고 하면 그냥 막바로 풀면은 알 길이 없어요. 사실 알아내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식을 성립하게 하는 애를 찾기 위해서는 누구라는 게 좋다? 인수분해라면 좋죠.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내가 뭘 구할 수 있는데, 해나 근이라고 하는 식을 성립하게 하는 미지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값을 구하려고 할 때 또 그 다음 시간에 했던 거는 뭐였냐면, 그러면은 2차 방정식에는 해가, 우리가 특별히 2차 방정식에서는 이 2차 방정식에서는 해가 몇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해가 한 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한 개가 나오게 되는 이 상황은 해가 겹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쓴다? 중근이란 얘기를 썼고요. 이렇게 해가 중근이 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가 어떤 모양으로 돼야 돼? 완전 제곱식, 곱셈 공식 1번이요.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중근을 갖는다고 했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페이지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죠. 사실은 상당히 비대면해야 되는 애, 대면해야 되는 애, 뭐 이런 혼잡스럽고 갑자기 중간고사가 취소되고 막 이런 혼란함 속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지만 내용은 이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 수학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인수분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4시에 이치열 선생님하고 보강을 하는 친구들은 인수분해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앞서서 첫 번째 문제를 풀려면 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라고 하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으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여기가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저 식이 성립하겠다라는 값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인수분해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놓으면 얘네들이 뭐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곱하기로 만약에 10개가 연결되어 있어.
곱하기로 3개만 있다고 쳐보자.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거 전체를 볼 필요가 없죠? 요것만 0이던지 얘가 0이던지 얘가 0이던지 되게 작은 부분만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전체를 다 볼 필요가 없어져요. 인수분해를 하면.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뭐 해버리면 돼? 야, 있잖아. 네가 0이 되면 된다며? 네가 0이 되는 건 x가 얼마야? 2지. 얘가 0이 되는 건 얼마야? x가 4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어렵지 않게 이 식을 성립하게 하는 애를 구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1번 문제는 매우 쉬워요. 1번 문제는 왜 쉬워? 얘네들은 모두 다 인수분해가 돼 있는 상황이지. 이미 인수분해가 완료된 식을 보시고 이 완료된 식에서 해를 찾아라 이런 거죠. 그러면은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얘는 얼마? 1번에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로 갖는 거고 얘는 얼마를 가져요? 3을 갖겠죠. 얘는 얼마를 갖겠어요? 어제 다 형광을 들은 친구들한테 아는 내용일 건데 얘는 또 얼마를 갖겠어? 3을 갖겠지. 그 다음에 요 2번은 여기는 얼마 갖겠어요? 마이너스 1을 갖겠죠. 얘는 얘 때문에 얼마 갖겠어요? 마이너스 3을 갖겠지. 그치? 얘 때문에 얼마 갖겠어? 1을 가질 거고 얘 때문에 얼마 갖겠니? 마3을 해로 갖겠죠. 그러면은 또 얘 때문에 해를 얼마 가져요? 2분의 1을 가질 거고 얘 때문에 해를 얼마 갖겠어요? 마3을 갖겠죠. 그래서 요 해를 갖게 되는 2차 방정식은 누구다? 5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다음은 인수분해하여 푸세요. 물론 나중에는 그럼 선생님 인수분해 말고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있나요? 나중에는 근해 공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또 무슨 방법이 있어요? 제곱근해에 의한 풀이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잘 쓰지 않는 두 방법인데 중학교 3학년 때는 아주 열심히 풀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인수분해만 하면 풀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빠르게 그냥 풀이만 써 볼게요. 우리가 이런 형태는 합곱 인수분해 형태지. 1번은 합해서 마이너스 6이 나오고 곱해서 8이 나와야 되니까 x-4, x-2. 그래서 이 방정식에는 x는 2와 4가 되는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네. 자, 어제 수업한 애들은 여기에서 이걸 잘 못했었거든요. 4x제곱 마이너스 9를 인수분해를 못해갖고 나한테 핸드폰으로 한 대 맞았어. 자, 얼마나 아픈지 알죠 그거. 자, 그러면은 4x제곱 마이너스 9는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 있겠어. 4x제곱은 2x의 전체 제곱이고 9는 누구의 제곱이야? 3의 제곱이야.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지? 합차 공식인 거죠. 2x와 3을 한 번 더하고 2x와 3을 한 번 뺍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x는 여기에선 누가 해야? 마이너스 2분의 3이 해고 또 이쪽에선 이쪽에선 누가 해입니까? 또 플러스 2분의 3이 해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을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다?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으로 묶는다잖아요. 그럼 얘는 일단 전부 다 2로 묶이니까 인수분해를 할 때 2로 묶고 시작을 해야 되겠어.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야. 요거 인수분해는 봐. 얘는 누구의 제곱이고 x의 제곱이고 이건 누구의 제곱이야? 3의 제곱이야. 그런데 뭐야? 뭐 플러스 3의 제곱도 되고 마이너스 3의 제곱도 되죠.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한 거의 2배가 가운데에 있을 때는 완전 제곱식 곱셈 공식 1번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된다? 여기 마이너스니까 x 빼기 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얘는 누가 해야? 요걸 0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x는 3이야. 우리가 이렇게 2차 방정식에 해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중근이라고 부른다. 잘 쓰는 용어니까 지금부터 입에
쉽게 자꾸 말하면 좋겠어요. 자, 4번이 이제 숫자가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는 0이야. 뭐 인수분해 연습을 하는 건지 이걸 지금 2차 방정식으로 푸는 건지 모르겠어. 자, 4x 제곱은 누구의 제곱이야? 2x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얘는 누구의 제곱이야? 플러스나 마이너스 3의 제곱이야. 그러면 누구랑 얘랑 곱한 거에 2배가 얘네들이 곱하면 6인데 그거를 또 2배 하면 12잖아요. 여기 있죠. 그치? 얘네 둘이 곱한 거에 2배가 또 가운데 있으니까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걔는 중근에 갔겠지. 자, 그러면 얘는 2x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얘는 역시 중근인 하나의 근만 갔는데 그게 누구야? 2분의 3이지. 선빈아 이거 분의 이거 부 반대. 자, 5번을 또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5번은 6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이죠. 이거 x자로 하는 인수분해죠. 얘는 x자로 어떻게 하면 될까? 3x 2x 해서 얘네 둘이 곱해서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3하고 1 하고 크로스로 해서 마이너스 7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7 나올까?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래서 뭘 확인하셔야 돼요? 얘네 둘이 곱한 것과 얘네 둘이 곱한 것이 가운데 생기면 되지. 한 번만 확인해주면 마이너스 9x 이렇게 곱한 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7x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성공. 그러면 인수분해 결과물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거니? 요렇게 쓰는 거죠. 3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 때문에 무슨 근이 생겨? x는 마이너스 3분의 1 얘 때문에 무슨 근이 생길까? x는 2분의 3이라는 근이 생기겠죠. 그치? 그럼 마지막 이제 6번 인수분해 해볼 텐데요. 6번 이거는 이렇게 묶여있는 거랑 안 묶여있는 거랑 같이 있으면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없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를 해서 풀 건데 이렇게 해놓고 우변이 얼마가 나오게 해야 돼? 0이 나오게 해야 돼. 그러면 나는 얘를 먼저 전개부터 해야 되겠다. 이거 전개하면 합차 공식이니까 x제곱 빼기 1로 뭐 금방 전개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쪽으로 다 몰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2x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얘는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 1로 넘어가면 플러스 1 되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1은 얼마? 이렇게 되겠지. 너무 예쁜 모양이야. 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야. 그러면 x값은 얼마니? 2랑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죠. 6개 인수분해 연습한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 하나 더 얘기하면 2차 방정식은 거의 고등수학의 센터예요. 모든 것하고 연결이 돼. 모든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2차 방정식을 풀려면 뭐 해야 돼요? 인수분해를 하실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뭐 하기 시작하면 수포자야? 인수분해를 못하기 시작하면 수포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인수분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너네들이 인수분해 이런 말을 왜 듣게 됐냐면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야. 자, 3번 문제는 이 방정식에 한 근이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면 근이라고 하는 애의 역할이 뭐지? 선생님, 근은 뭐였죠? 근은 바로 식을 성립하게 하는 x값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x값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값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자, 그러면
야, 내가 해가 마이너스 3이랬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나한테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 x를 마이너스 3으로 바꿔준다면 나는 식이 성립한다며 이런 얘기가 흘러가는 거지.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3의 제곱 좀 잘 나오는 걸로 합시다.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8 곱하기 x자리에 마이너스 3 집어넣는 거지. 얘가 0이 된답니다. 식이 성립한답니다. 그치?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야? 9 마이너스 24 플러스 a는 얼마라는 거야? 0. 그러면 얘네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15인데 마이너스 15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a는 얼마가 되겠다? 플러스 15가 되겠네요. 그죠? 근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 식을 성립하게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는 거고요. 저렇게는 안 어려운데 나중에 시험 문제는 근의 의미를 묻는 문제긴 한데 넣으면 성립한다는데 꽤 어려워지는 모양도 있습니다. 다음 방정식의 두 근 중 작은 근을 2차 방정식 요거의 근이래.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뭐 2개 나오나 봐. 근이 2개가 등장하는데 그것 중에 큰 거가 있고 작은 거가 있겠죠? 큰 거, 작은 거. 근데 이 작은 거가 뭐 하고 싶대? 요놈의 근이고 싶대. 그러면 요놈의 근이니까 이 작은 거를 여기다가 뭐 하면?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겠죠. 이걸로 문제가 끝나는 내용이야. 그럼 먼저 여기서 두 근을 구해야 되겠지. 특히 무슨 근? 작은 근. 근데 둘 다 구해야 큰 게 누구고 작은 게 누군지 비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2차 방정식을 풀려면 한쪽에다가 다 이항해가지고 는 0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할 수 있겠어요? 합이 마이너스 9고 곱이 18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3, 마6이죠. 마3, 마6.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9 곱하면 플러스 18 이렇게 되니까 이 방정식의 한 근은 x는 3일 거고 또 다른 한 근은 x가 얼마일 거야? 6일 거야. 그렇다면 요 3이라고 하는 작자가 누구인 거니? 요 3이 우리가 말하는 작은 근인 거겠죠. 그러면 x가 3이 작은 근이니까 그 작은 근이 누구의 근이 된대?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대. 근이 된다라는 건 뭐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니까 x를 3으로 교체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3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3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3 곱하기 3의 제곱은 얼마야? 얘는 27일 거고요. 얘는 우리가 3a라고 쓰면 되고 마이너스 6은 0. 그러면 얘네 둘이 계산하면 얼마? 21 더하기 3a는 0이니까 3a는 마이너스 21 a는 얼마겠다? 마 7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a 값은 마 7이다. 2차 방정식은 2개 나왔는데 그 2개 중에 작은 거를 다른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니까 근은 대입하면 식을 성립하게 하는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문제 남았습니다. 랄라랄라랄라. 영우랑 기훈이랑 찬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이런 수업이 너희들도 싫고 나도 싫으니까. 자, 다음 중 중근을 갖지 않는 것은 아까 그랬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질 수 있는데 중근을 갖는 것은 어떻게 인수분해되는 경우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는 경우야. 그렇다는 것은 완전 제곱식이면 중근이고요. 완전 제곱식이 아니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지 않으면 이게 아니면 얘는 뭐가 아니야? 중근이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까? 어떤 구조예요? 나는 세모의 제곱, 너는 네모의 제곱, 가운데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세모 네모, 이런 형태가 들어있는 구조여야, 당연히 여기는 플러스겠죠. 다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구조가 되면 완전 제곱식이잖아. 이제 그거가 아니면 중근이 아닌 거야. 봐. 그러면 얘 2번부터 볼게. 2번은 앞에 거는 누구의 제곱? x의 제곱. 뒤에 거는 누구의 제곱? 뿔마 5의 제곱. 얘네 둘이 곱한 거의 몇 배? 2배가 플러스 10이죠? 그러면 얘는 뭐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 애네. 그 다음에 3번은요. x, 여기는 x제곱이고 여기는 누구 제곱이야? 뿔마 9의 제곱이야. 그럼 얘네 둘이 곱한 거의 2배가 마이너스 18이죠? 마이너스 9면 마이너스 18x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얘도 무슨 상황이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 상황이네. 그 다음에 4번 해볼까요? 5번. 5번은 9x제곱은 누구의 제곱일까? 9x제곱은 3x의 제곱이고요. 4는 뿔마 2의 제곱이지. 그럼 가운데는 누가 와야 돼? 얘네 둘이 곱한 거에 2배. 뿔마 12x가 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 12x 있으니까 얘는 뭐가 맞아? 완전 제곱식이 맞다. 그죠? 그럼 완전 제곱식이 안 되는 건 얘랑 얘예요. 1번은요. 1번은 인수분해하면 x-3, x-1이라서 얘는 몇 개의 근을 가져? x는 3, 1이라는 두 개의 근을 갖고요. 두 번째 거는 인수분해가 되나?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은데. 3x, 3x. 아, 되네. 2, 1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3x, 이렇게 곱하면 6x니까 가운데 9x가 되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x 플러스 2에 3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 거니까 얘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서로 다른 근을 갖겠네요. 그래서 중근을 갖지 않는 것은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얘가 중근을 가질 때래요. 중근을 가지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내용? 네모의 제곱, 세모의 제곱. 여기는 뭐야? 뿔마 2 네모 세모. 요 구조가 와 있어야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것이 곧 중근을 갖겠죠. 그러면 2차 방정식 풀려 그러면 오른쪽에 는 0으로 빠져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전개해서 계산해 보면 x제곱 플러스 2 분배업 시켜주면 a-2ax. 그러면 이건 x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2-a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시간 더 지나면 아마 판별식이라는 걸 써서 그냥 중근이 나오는 걸 구하게 될 텐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냐면, 너는 x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얘는 누구의 제곱인지 모르겠어. 근데 얘는 어때야 돼? 얘랑의 제곱을 곱한 거에 2배여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누구와 누구의 2배야? a와 x의 2배죠, 지금. 그러면 여기 요 자리, 이게 중근을 가지려면은 요 자리에가 누구의 제곱이어야 돼? 요게 누구의 제곱이어야 됩니까? 요거의 제곱이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a의 제곱입니다. a의 제곱은 그러면 얘가 a의 제곱이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는 x의 제곱이고 여기는 a의 제곱이라서 가운데가 얘네 둘이 곱한 거에 2배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지. 아, 그럼 얘가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선생님 2-a가 a 제곱이 돼야 되네요. 그러면 이걸 한쪽으로 다 몰아서 이항하면은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랬더니 이게 문자는 뭐로 바뀌었지만, 문자는 x가 아니라 a로 바뀌었지만, 이거는 차수가 제일 높은 애가 2차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풀려면 가장 좋은 풀이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는 건데,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겠어? 합쳐서 플러스 1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2와 마이너스 1이겠죠. 2와 마이너스 1. 그럼 a 마이너스 2 플러스 2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하면 되겠다.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이 a 값은 얼마야? a는 마이너스 2거나 얘 때문에 마이너스 2거나 얘 때문에 1이거나.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a 값을 모두 구하라는 게 아니라 a 값 중에 음수인 애 누구니? a 값이 음수인 것은 a는 마이너스 2겠죠.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의 중근은 얼마니? 그러면 a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보자.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넣어보면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x. 그래서 이걸 정돈하면 어떻게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얘를 뭐 해야 돼? 얘를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중근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완전 제곱식 되겠죠. 얘는 x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 x랑 마이너스 2를 곱한 것에 2배 하면 마이너스 4가 맞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겠어?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근 x는 얼마가 되겠니? 2가 되겠지. 그래서 그때의 중근은 얼마시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짧게만 할게요. 뭐 애들도 어제 여기까지 진도도 못 나갔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은 수업 시간에 이제 인수분해가 아닌 제곱근에 의한 풀이를 하게 될 테니까 반드시 수업 시간에 잘 들어오기 바라고, 내가 오늘은 저쪽 학원을 좀 일찍 잘 끝내 볼게요. 어제 저쪽에서 이 새끼들이 나한테 개겨가지고 내가 좀 애들을 좀 혼내다가 좀 늦었습니다. 자, 고생하셨어. 고생하셨나? 나만 고생한 거 아닌가? 아무도 안 보는 거 아니야? 자, 끝.